얼마 전 저에게 일어난 비극을 사연으로 써서 보냅니다. 제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그 일을 겪고 난 후 한동안 저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세상에 나 하나인 듯 너무나 힘들었고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자다가도 수도 없이 깨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을 글로 쓸 수도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힘든 기억은 영원히 지워버릴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는 것을 계기로 마음의 짐이 조금이나마 덜어졌으면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4년 전 저희 누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에겐 부모는 다름없는 누나였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집에는 저와 누나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셋이 살았습니다. 누나는 저보다 4살 위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누나도 아주 어린 나이였는데 제 눈에는 누나가 어렸던 때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나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늘 저를 챙겨주고 돌봐주었기 때문에 제 눈의 누나는 늘 어른 같고 엄마 같았습니다. 엄마를 대신하는 우리 누나의 품이 세상에서 제일 든든하고 마음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넘어져서 울 때도 놀림을 받아올 때도 언제나 누나가 저를 챙기고 토닥여줬습니다. 아버지는 일하러 다니느라 바쁘셔서 누나와 저를 돌볼 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집 짓는 목수일을 하셨는데 새벽 날 밝기 전에 나가셔서 해가 지면 그때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가끔은 일을 마치고 바로 들어올 때도 있었지만 그건 술 약속이 없어서였죠. 아버지도 사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었는지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늘 술을 마시고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오는 날에는 술 냄새가 온 방에 진동을 해서 너무 괴로웠지만 술 마시고 온 날은 아버지가 뭔가 기분이 좋아 보이고 사탕이든 과자든 꼭 먹을 것을 사오셔서 술 냄새 정도는 참을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늦게 들어오시니 늘 누나에게 네가 엄마 대신이다 하며 저를 맡기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어릴 때부터 누나와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밥을 해놓고 가면 밥을 차려주는 것은 늘 누나의 몫이었습니다. 제철아, 밥 먹자. 오늘은 뭐랑 먹어? 오늘도 김치요? 아니야. 아버지가 어제 집에 오실 때 계란 한 번 사오셨잖아. 오늘은 계란밥 먹을 거야. 밥이 뜨거울 때 계란을 이렇게 밥 안에 깨놓고 밥을 그 위에 덮어주는 거야. 그러면 계란이 어느 정도 있거든? 여기에 간장을 넣어서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어. 제철이 밥그릇에도 누나가 계란 넣어줄게. 자, 이렇게 계란을 깨 넣어서 제철이가 밥으로 덮어봐. 어떻게? 이렇게? 그래, 잘하네. 그리고 산토끼 노래를 부르는 거야. 산토끼 노래가 다 끝나면 간장 넣어서 먹을 수 있어. 그렇게 누나랑 저는 계란이 뜨거운 밥 안에서 있길 바라면서 산토끼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다 됐다. 이제 간장 넣고 먹어보자. 잘 비벼서. 어때? 맛있지? 누나 진짜 맛있어. 김치랑 먹는 것보다 100배는 맛있어. 그렇지. 제철이 많이 먹어. 그런데 누나, 이렇게 맛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아버지가 가르쳐줬어? 아니, 누나가 생각했어. 누나는 재료를 보면 뭘 만들어 먹으면 맛있을지 상상이 돼. 앞으로 누나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진짜? 누나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 그럼 집에 재료만 있으면 뭐든 만들 수 있어. 우리 누나 진짜 최고다. 나는 누나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누나도 제철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제철이가 없었으면 누나는 슬펐을 것 같아. 제철이가 있어서 누나는 하나도 안 슬퍼. 가끔 엄마가 보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제철이가 있으니까 괜찮아. 나도 누나가 있으니까 괜찮아. 누나, 그런데 이거 진짜 맛있다. 나 하나 더 먹어도 돼? 그럼 제철이 많이 먹어. 많이 먹고 쑥쑥 커.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늘 이랬습니다. 빈집에서 누나와 둘이 음식을 먹고 낮잠도 자고 친구들은 저를 엄마 없다고 손가락질하고 놀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둘이서만 서로를 지키며 자랐습니다. 누나는 저희 엄마이자 저희 보호자였고 저희 친구였습니다. 누나는 학교에서 공부도 잘해서 제 학교 공부며 숙제는 누나가 다 도와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남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고
엄마가 안 계신 빈자리가 큰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럭저럭 우리 세 식구 나름 재미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우리가 커가니 뒤늦게나마 일을 줄이고 우리와 시간을 보내보려 노력하셨습니다. 가끔 달력 뒷장을 푹 찢어서 우스운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 나름대로는 우리와 친근하게 어울리기 위한 노력이었죠. 요즘처럼 여름이 찾아올 때면 가끔 기분 내어 아이스크림을 셋이서 퍼먹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무던한 분이었고 우리도 딱히 아버지에게 짜증을 내거나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셋이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성장했고 어느덧 어른이 되고 결혼할 나이가 되었죠. 어느 날 누나가 저보고 할 얘기가 있다고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제철아, 사실은 누나가 지금까지 제철이한테 말 안 한 게 있는데 누나 만나는 사람이 있어. 만나는 사람? 누나 남자 생겼어? 연애한다고? 우리 누나가? 누나는 뭐 연애하면 안 되니? 아니 그게 아니라 누나는 우리 집 우리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누굴 만날 시간이 있었던 거야? 그 사람 누구야? 우리 누나 마음을 훔쳐간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누나 회사에 다니는 과장님인데 누나가 회사 들어갔을 때부터 엄청 잘 챙겨주고 잘해줬어. 처음에는 그냥 새로 들어온 사람이라서 잘해주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나 좋아한대. 처음 보고 반했대. 뭐야 그 닭살스러운 멘트는. 혹시 바람둥이 아니지? 변태도 아니고? 아니야 그런 사람. 엄청 다정한 사람이야. 누나도 처음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생각했거든? 그런데 아닌 것 같아. 너도 알다시피 누나는 윗사람한테 사랑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잖아. 아버지는 늘 바쁘시고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런데 나를 너무 잘 챙겨주니까 이 사람이 너무 고맙고 이 사람한테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누나도 이제 누군가한테 기대고 살고 싶어. 아버지한테는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저는 누나가 결혼한다는 얘기에 조금 놀랐습니다. 사실 놀랄 일도 아니죠. 나이가 됐으니 누나가 결혼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결혼해서 우리 집을 떠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세 식구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나가 결혼한다는 말에 제 표정 관리가 좀 안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누나가 제 마음을 읽은 듯 물었습니다. 왜? 제철이는 누나가 결혼하는 거 싫어? 누나 결혼하지 말까? 아니 누나 결혼해야지. 누나도 결혼할 나이 됐잖아.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 누나가 남자 만나고 있는 줄도 몰랐고 그 남자를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도 몰랐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 집에 한번 데리고 와. 내가 누나 동생인데 누나가 어떤 사람 만나는지는 알아야지. 아직 정식으로 인사시키기는 좀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중에 뵙기로 하고 너만 따로 밖에서 같이 밥이나 먹자. 저녁에 일 마치고 같이 밥 먹는 거 괜찮지? 이번 주 금요일에 같이 밥 먹자. 내가 금요일에 만나자고 얘기할게. 그러지 뭐. 진짜 궁금하네. 어떤 사람일지. 그렇게 저는 그 주 금요일 저녁 삼겹살 집에서 누나가 만난다는 회사 과장님과 셋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나보다 나이가 14살이나 많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많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때 누나 나이 28살이었고 그 사람은 42살이었는데 30대 중반 정도로만 보이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시다고 해서 완전 아저씨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안 그러시네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네요. 관리를 잘하셨나봐요. 그렇게 봐주니까 고마워요. 남자가 관리를 할 것이 있나? 그냥 아침에 세수하고 로션 바르는 게 전부지 뭐. 원래 어려 보인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지금 대학교 4학년? 내 막내 동생보다 한참 어린데 말 놔도 되겠지? 예 뭐 그러세요. 학교는 다닐만 해? 취직은 어디 할지 생각했고? 차츰 생각해야죠. 그런데 우리 누나 어디가 좋아서 만나요? 그냥 처음부터 좋았어. 운명이라고 할까? 왠지 저 사람이 내 사람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저 사람 놓치면 후회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용기를 냈지. 제이씨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누나 손을 쓱 잡는데 저는 그 모습이 그렇게 보기가 싫더라고요. 이상하게 은큼해 보이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동안이라고 아무리 그래봐야 40대는 40대인데 늙은 눈구렁이가 순진한 아가씨 낚아채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가능한 그런 생각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굴 데려다 놔도
우리 누나가 아깝다는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저한테 누나는 최고인데 그런 누나를 누군가 낚아채간다는 것이 싫었으니까요. 누나가 저분을 많이 좋아하니까 그런 마음을 이해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나이가 42살이나 됐잖아요? 왜 지금까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아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고 누나가 나서서 그 사람을 대변해 얘기해 주었습니다. 누나가 아직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과장님 결혼 한 번 했었어. 그런데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야. 아이도 없고 이혼한 지 몇 년 됐어. 그래? 왜 이혼했어요? 물어봐도 돼요? 뭐 이혼이라는 것이 다 그렇지 뭐. 서로 살다가 서로 뜻이 다르면 헤어지게 되는 거고 그냥 성격 차이야. 그래서 헤어졌어. 성격 차이요? 설마 혹시 우리 누나랑 결혼해도 성격 차이 있다고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그 과장이라는 남자는 기분이 안 좋다는 듯 얼굴이 약간 일그러졌고 누나는 그 옆에서 너무 난감해하면서 저를 말리더라고요. 제철아, 그런 얘기를 하면 신뢰가 될 수 있잖아. 그건 누나랑 둘이 결정할 일이지. 제철이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잖아. 알았어. 이혼했다고 하니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 누나이고 저한테는 제일 소중한 사람이라서 걱정돼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 누나 만나게 되셨으니 앞으로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누나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어릴 때부터 집안 돌보느라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누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누나 눈에 눈물 안 나게. 제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에요. 그럼 당연하지. 그렇게 해야지. 내가 네 누나 한참 따라다녔어. 내가 누나한테 잘해야지. 그날 셋이 삼겹살에 집에서 밥도 먹고 소주도 한 잔씩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사람 싫었습니다. 소리내서 웃는 모습도 가식인 것 같고 누나한테 일부러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가식 같고 뭔가 사람이 진실해 보이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누나한테 싫은 마음을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나가 그 사람 옆에서 너무 행복해 보였고 누나는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이 보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나가 묻더군요. 눈에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싫다고 하면 분명 상처받을 게 뻔했죠. 제철아, 그 사람 어때? 네가 보기에도 괜찮아? 사람 성실하고 착해 보이지? 그냥 그렇지 뭐. 왜,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이혼했다고 해서 그러는 거야? 솔직히 이혼했다고 하는 건 좀 그렇더라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혼한 거 아니야? 아니 보통 부부들이 이혼을 그렇게 쉽게 하지는 못하잖아. 그렇지. 그 사람도 나름 우여곡절이 있었나 보더라. 그런데 자꾸 과거 이야기하면 너무 속상해하니까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어. 과거가 뭐가 중요해. 지금 내 곁에 있는 게 중요하지. 전 한참을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누나, 있잖아.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 누나가 좋다고 하면 나도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누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알아. 그치만 아니 솔직히 나이도 좀 솔직히 많고 누나가 왜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 과거 없는 사람 만나도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진짜 내 입장에서 보기엔 누나가 너무 아까워. 굳이 내가 아니라도 누구든 그럴걸? 내가 헤어지라고 하면 헤어질 수 있어? 설마 이미 너무 마음을 줘버린 거야? 제철아, 나 그 사람 사랑해.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싶지도 않고 굳이 다른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아. 제철아, 혹시나 아버지가 나중에 물어봐도 네가 얘기 좀 잘해줘. 나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어. 약속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도 만나다가 헤어질 수 있는 거고. 누나, 말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다른 사람 좀 더 만나봐. 세상에 남자가 그 사람 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 누나랑 어울리고 누나한테 맞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 세상에 남자는 많지만 내가 사랑하는 남자는 그 사람뿐이야. 우리 남매가 이렇게까지 의견이 벌어진 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입을 닫았습니다. 누나가 그렇다는데 할 말이 없더군요. 누나는 이미 마음을 굳혔고 제가 옆에서 뭐라고 해봐야 누나 마음 속상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반대도 그렇다고 찬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학창시절 때부터 매일같이 일기를 쓰는 버릇이 있는데 누나가 연애를 시작하고 난 후부터
누나는 일기를 쓸 때 얼굴이 굉장히 환해 보였습니다. 일기장에 막 이것저것 스티커도 붙이고 예쁘게 칠도 하면서 즐거워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쩜 그렇게 행복해 보였는지 행복한 그 마음을 그대로 일기장에 옮기는 듯 했습니다. 그래 뭐 언제까지 누나를 붙잡고 할 순 없고 누나가 행복하면 됐지. 누나만 행복하면 돼. 저는 그런 누나를 보면서 끊임없이 되뇌었죠. 누나는 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도 그 사람을 선보였고 아버지는 썩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네가 좋으면 됐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성격상 애초에 그렇게 반대를 심하게 하실 것 같진 않았죠. 그렇게 누나는 28살 겨울에 그 사람과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식에 온 하객은 양가 모두 몇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결혼을 한 번 한 사람이라 여기저기 청첩장을 돌리기 못해서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청첩장을 돌렸다고 했고 우리는 찰가 친척 쪽은 엄마 돌아가시고 난 후 연락한 지가 하도 오래되고 아버지는 큰아버지와 형제가 둘 뿐이라 우리 쪽 친척도 하객으로 올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작고 조촐한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는 신랑이 나이가 훨씬 더 많다네. 신부가 뛰던 것보다 어리대. 제가 했다며? 어머어머 그럼 신부가 초혼이야? 하면서 애써 숨기고 싶어 했던 말들이 슬슬 나왔고 뭔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라는 듯 얘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그게 죽을 만큼 속상했는데 우리 누나는 괜찮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사랑하고 떳떳해서 괜찮다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오롯이 축하받는 결혼식이라기보다는 뭔가 분위기가 묘하게 쑥덕거리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개운하지 못한 결혼식이었지만 그냥 제 기분 탓이려니 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결혼식도 곱게 보이지 않는가 보다 했습니다. 결혼식 분위기에 어떻게든 결혼해서 잘 살기만 하면 되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누나는 결혼을 하고 우리 집에서 나가서 살게 되었고 사실 함께 살던 집은 누나의 빈자리로 텅 빈 집 같았습니다. 누나는 나 없다고 밥 대충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누나 걱정하지 마. 아버지하고 나도 이제 요리 잘해. 누나가 하니까 안 해서 그렇지 하려고 마음먹으면 누나보다 잘할걸? 우리 걱정 말고 누나나 잘 살아.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야. 그래 고마워 제철아. 누나 행복하게 잘 살게. 누나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돼. 결혼하기 전까지 네가 걱정 많이 하고 반대하려 했었던 거 다 알아. 누나 이제 잘 사는 모습만 보여줄 거야. 누나가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정말 결혼 생활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결혼하고 2년도 되지 않아 누나는 임신을 했고 누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에 한 번씩 올 때마다 몸은 힘들지만 얼굴은 좋아 보였습니다. 누나 행복해? 임신하고 직장생활까지 하랴 힘들지 않아? 힘들긴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 그리고 직장이야 조금 있다가 그만둘 거야. 네 매형이 애 키우려면 직장은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냐고.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나랑 아기 먹여 살리겠대. 그래서 곧 사직서 낼 거야. 매일 일하고 살림하고 바쁘게만 살았는데 나도 집안 살림만 하면서 애만 보며 사는 날도 오네. 직장 그만두면 아이방도 좀 꾸미고 재봉틀로 아기 이불도 만들고 바쁠 것 같아. 그런 거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이쁘게 잘 되겠지? 우리 누나는 어쩜 이렇게 욕심도 없고 꿈도 소박한지. 나는 뭐 대단한 거 싫더라. 돈이 많이 없어도 아껴서 걱정 없이 사는 게 좋고 가족끼리 화목하게 걱정 없이 사는 게 제일 좋아.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그리고 누나의 출산일이 다가왔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누나 출산한다고 병원 간다는 소식을 듣고 저와 아버지는 바로 병원에 달려갔고 누나는 진통을 하면서 힘들게 애 낳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딜 봐도 매형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나 괜찮아? 누나 많이 힘들어? 괜찮아 힘들었다 나아졌다 그래 참을만해. 그런데 매형은 안 보이네? 너희 매형 오늘 지방 출장 있어서 늦게 오거나 못 온다고 했어. 요즘 많이 바쁜가 봐. 지방 출장이 잦네. 그래?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누나 애 낳는 날인데. 그럼 여기 병원도 누나 혼자 온 거야? 택시 타고? 택시 타면 금방인데 뭐. 누나는 또다시 진통이 시작됐는지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힘들어했고 저하고 아버지는 누나를 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이더라고요. 매형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일이 그렇게 중요해? 이런 날 좀 와보지. 진짜 답답하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매형한테 전화를 걸어보았고 매형은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대한민국 회사 일을 혼자 다 하나 보다고 아버지 앞에서 투덜거렸죠.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일을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없잖냐. 네 매형 보더라도 괜히 싫은 내색하지 마라. 네가 싫은 내색하면 멀쩡하던 부부지간에도 불화 생길 수 있어.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누나가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미리 휴가라도 냈어야죠. 그냥 잠자코 있어. 솔직히 애 낳는데 와봐야 밖에서 기다리기밖에 더하니. 회사 일이 바쁘면 일하는 게 낫지. 누나한테도 괜히 그런 말 하지마. 아무렇지 않다가도 괜히 그런 말 들으면 서러운 마음이 드는 거야. 저는 아버지 말씀도 일리가 있다 싶어서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그리고 2시간쯤 지났을까, 누나가 분만실에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누나는 거의 기진맥진한 얼굴로 아이 안부를 묻더라고요. 아기 잘 태어났지? 손가락 발가락 다 있고 눈, 코, 입 똑바로 붙어있지? 누나, 똑바로 붙어있는 정도가 아니야. 너무너무 예쁜 애가 태어났어. 누나 고생했어. 우리 누나 대단하다. 이렇게 힘든데 아이도 낳고. 누나 이젠 좀 한숨 자. 너무 힘들었겠다. 제철아, 누나 전화기 한번 볼래? 매형한테 전화 왔을지도 몰라. 그래, 내가 볼게. 누나 가방을 챙겨 들고 있던 저는 가방에서 전화기를 꺼내보았고, 누나가 불러주는 대로 전화기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단 한 통의 부재중 전화도 문자도 도착해 있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보는 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었죠. 도대체 뭐하기에,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기에 자기 아이가 태어났는 날 코빼기도 안 비치고 전화도 문자도 한 통 없는지 뭔가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왜? 아무 연락 없어? 아직 아무 연락이 없네. 아직 일이 덜 끝났나봐. 일 끝나면 연락 오겠지. 내가 누나 전화기 들고 있다가 전화 오면 잘 받을게. 그리고 아이 예쁘게 태어났다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전달할게. 걱정하지 마. 그래. 누나는 억지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엄청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서러웠을 겁니다. 매형이 옆에 있었으면 정말 한바탕 소리라도 질렀을지 모릅니다. 그날 매형은 끝끝내 오지 않았고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애를 데리고 퇴원을 해야 되는데 매형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가 되지 않아서 퇴원 수속도 제가 밟고 누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더 이상은 속이 끓어올라서 못 참겠더라고요. 누나, 매형 뭐하는 사람이야? 애 낳는데 어떻게 코빼기도 안 비쳐? 그렇게 바쁘대? 어떻게 연락 한 번 안 해? 애 낳는 거 싫어하는 사람처럼 행동이 왜 그래? 아니야, 싫어하긴 왜 싫어해. 아이 가졌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바빠서 그래. 전화는 아까 누나랑 했어. 누나는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전화를 할 새도 없었고 태어나기 직전까지 전화기만 쳐다보면서 매형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너무 화를 내니까 누나는 저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대충 거짓말을 둘러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누나 집까지 바래다 주었고 몸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죠. 애 낳고 몸조리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몸조리 해줄 사람 있어? 그러자 누나는 억지로 웃어 보이며 몸조리는 무슨 몸조리야. 조금씩 움직이면 되지. 수술해서 낳은 애도 아니고 괜찮아. 찬물에 손 안 담그고 바람 안 들게만 하면 돼. 그래도 애도 씻겨야 되고 먹여야 되고 그럴 거잖아. 누나 혼자 너무 힘들지 않아? 누나가 왜 혼자야. 매형 있잖아. 곧 들어올 거야. 누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느낌엔 매형이 금방 들어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느낌이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누나도 보살펴주고 조카도 좀 더 보고 오고 싶었지만 그 집에 들어가 있다가는 속에 천불이 날 것 같아서 그냥 바로 가겠다고 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누나는 조카 사진을 보내주면서 오늘은 방긋 웃었다. 오늘은 하품을 하는데 정말 입이 컸다. 오늘은 옹알이를 했다. 오늘은 손가락을 잡았다. 이런저런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매형하고는 아무 문제 없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혹시나 안 좋은 소리 나오면 은근히 쌓인 감정이 많아서 달려가 매형 멱살이라도 잡아버릴까봐 일부러 매형 소식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10개월쯤 지났을 겁니다. 우리 조카가 돌되기 전이었으니까요. 토요일 오후에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우리 집에 와서는 잠깐 어디 가볼 곳이 있으니 아이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모르니 그건 대답하지도 않고 애 분유 주는 법, 기저귀 가는 법만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들었지? 우유물은 뜨거우면 안 돼. 손등에 떨어뜨려보고 미지근하다 싶을 때 주면 돼. 그리고 응가는 오늘 했으니까 응가는 안 할 거야.
두세 시간 지나고 나서 기저귀만 한번 갈아줘. 그냥 입히면 되는 거니까 갈아입히기만 하면 돼. 지철아, 잘 부탁해. 누나 잠깐만 볼일 좀 보고 올게. 무슨 볼일인데? 뭐 이렇게 급해? 무슨 일이야?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 있지? 아니야, 별일은 아니야. 일단 다녀와서 얘기할게. 지금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렇게 누나는 급한 일이 있는 듯 달려나갔고, 그것이 누나 살아생전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조카를 맡기고 나간 누나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까지 누나는 연락도 없고 전화기도 꺼져 있었죠. 다음날 아침에야 저는 누나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누나의 경차는 어느 바닷가 외진길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채 발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운전자는 발견되었을 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 경찰이 말해주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매형은 이미 도착해 있었더군요. 매형도 넋이 나간 듯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매형에게 물었지만,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된 일인지 나도 몰라. 어떻게 너희 누나가 그 바닷가에서 발견이 됐는지, 도대체 어디를 가려고 했던 건지 나도 모르겠어. 우리 미니 맡기러 갔을 때 별말 없었어? 누나가 뭐랬어? 뭐 때문에 애를 맡긴다고 얘기는 했을 거잖아. 아무 말도 없었어요. 누나가 그냥 볼 일 있다고 자기도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다녀와서 얘기한다고만 했어요. 그리고 미니 어떻게 먹이는지, 기저귀는 어떻게 가는지 설명만 해줬어요. 누나는 무슨 다급한 일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는데 저도 무슨 일인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누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말 미치겠어요. 그럴 줄 알았더라면 미니를 아버지한테 맡기고 누나를 따라 나가는 건데. 매형은요? 매형은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어요? 왜 누나 혼자 어디 간 거예요? 나는 당연히 일하고 있었지. 지방에 출장이 많아. 그래서 계속 바빴어. 그 얘기를 할 때 매형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방 출장이요? 무슨 지방 출장이 그렇게 많아요? 미니 낳을 때도 지방 출장 가서 연락도 안 되고 바빴다고 했잖아요. 지방 출장 간 거 맞아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처남? 말 함부로 하지 마. 내가 바빴다는데 지금 날 못 믿는 거야? 그럼 내가 그 시각에 일 안 했으면 어디 있었겠어? 지금 누나가 죽었는데 지금 나하고 싸우자는 거야? 저는 뭐라고 대받아 치고 싶은 말이 수백 가지는 더 됐지만 누나가 죽은 이 상황에서 그러지 말자 참았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이없고 허망한 일이었죠. 경찰에서는 과속으로 달리다가 길을 잘 몰라 사고가 난 것 같다고 블랙박스를 확인해봐도 급하게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난 거 외에 다른 건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뭐라고 계속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를 들렸는데 그 소리는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누나가 그 밤에 왜 길도 낯선 바닷가를 간 것인지, 도대체 그 밤까지 누나는 뭘 한다고 돌아다닌 건지 정말 알 수가 없더군요. 뭔가 속 시원한 결론도 없이 누나의 장례식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저는 장례식 내내 뭔가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있었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다,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뭐라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서 매형한테 누나의 유품들이 다 어디 있느냐고 물었죠. 아직 유품 정리도 하지 못했다며 장례식 끝나고 정리할 거라고 하더군요. 누나 유품 제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처남이? 누나는 저에게 그냥 누나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저를 보살펴줬어요. 저한테는 누나가 엄마이고 제일 믿음직한 산 같은 존재이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누나의 유품은 제가 보관하고 싶어서요. 그래야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 허전할 것 같아요. 누나 유품 제가 정리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러던지. 그런데 죽은 사람 물건 뭐 하려고? 찝찝하지 않아?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매형 멱살을 잡을 뻔했습니다. 누나를 정말 사랑했다면,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 절대 그런 말을 못했을 겁니다. 죽은 사람 물건이라 찝찝하다니요. 그건 가족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더라고요. 속으로 욕이 절로 나왔지만 꾹 참고 괜찮습니다 한마디 하고 끝냈죠. 저는 누나의 유품을 정리했고, 그곳에서 이런저런 어릴 때 사진들과 누나가 평소에 좋아하는 책과 시집, 그리고 누나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을 보는 순간 누나가 왜 그 바닷가 마을을 갔는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나는 늘 일기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일단 누나의 유품들을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버지는 망연자실 자리에 앉아 미니를 안고 한숨만 쉬고 계시더군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저는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누나가 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기 전까지는 저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와 천천히 누나의 일기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형은 누나와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군요. 누나한테는 혼인신고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서류를 보여주며 혼인신고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때는 당연히 누나는 위조한 서류를 믿었습니다. 알고 보니 매형은 원래 부인과 별거 상태에 있었지만 합의이혼을 이끌어내지 못해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미 이혼했다고 혼자 산다고 떠들고 다닌 겁니다. 누나는 그때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매형을 크게 의지하고 믿었는데 매형은 누나를 완벽하게 속였던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누나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고 사는 게 너무 괴로웠다고요. 그런데 또 한 번의 일이 닥쳤습니다. 누나와 매형이 살고 있을 때 본처가 찾아와 난리를 피웠더군요. 가정 있는 남편 유부남을 꽂혀서 살림까지 산다고 어린 년이 간땡이가 부었다며 누나는 동네에서 온갖 망신을 당하고 수모를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매형은 누나와 함께 이 집에서 있지 못한다며 본처한테 가봐야 된다고 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처가 자꾸 찾아와서 누나를 괴롭힐 거라고요. 누나는 이 모든 사실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고 매형도 꼴도 보기 싫었지만 하필 그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낳을 수밖에 없고 매형은 본처에게 가 있으니 오라고 할 수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매형이 애 낳을 때도 못 오고 누나 혼자 애를 낳았던 거죠. 누나는 저와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형은 가끔 들르는 것이 전부였고 누나는 그 모든 사실을 혼자 바보처럼 끙끙 앓고 있었던 거죠. 아이가 하는 예쁜 짓을 저한테 보내주고 저와 소통을 하면서 누나는 외로움을 달랬던 겁니다. 누나는 자기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잘못이라고 그 모든 걸 받아들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매형이 누나에게 나는 너만 사랑한다. 나는 본처가 이혼을 안 해줘서 못할 뿐 마음은 이미 이혼한 거다. 그 말 한마디만 믿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처가 또 한 번 쳐들어왔던 모양이더군요. 알고 보니 매형은 그 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매형이 본처한테 가야 한다고 그런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매형에게는 또 다른 여자가 한 명 더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본처에게는 누나한테 가는 척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러 다닌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 정말 혈압이 올라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더군요.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을 내가 여태 가만히 뒀구나. 우리 누나, 불쌍한 우리 누나. 내가 어떻게든 말렸어야 했는데 싶어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모릅니다. 우리 누나는 그 사실을 알고 당시 매형이 다른 여자와 놀러갔던 바닷가를 쫓아갔던 겁니다. 일기장에 그 후의 이야기는 적혀있지 않더군요. 머릿속에 정말 이 미친놈을 어떻게 조져놓을까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매형을 가만두지 않을 생각으로 회사에도 찾아가고 본가에도 찾아가 뒤집어 엎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도 매형을 찾을 수가 없더군요. 매형에게 전화를 수차례 걸었지만 매형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결국 저는 매형의 본처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본처가 저에게 난리를 피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고함을 지르더군요. 우리 누나도 피해자다.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 우리 누나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놈의 거짓말에 속아서 고통받다가 세상을 떠났다 하고 막 버럭버럭 고함을 질렀더니 그때서야 잠잠하더군요. 하지만 거기도 매형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본처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대한민국 이 좁은 땅에서 매형은 소리 소문도 없이 잠적해버렸고 회사에도 집에도 그 누구에게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름 후 매형의 친형에게서 연락이 왔더군요. 단순 가출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종 신고를 했다고요. 핸드폰 신호도 잡히지 않고 예금 거래도 없고 뭔가 심상치 않아서 어떻게든 소식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어떻게 되든 내가 알 바 아니지만 우리 누나에게 한 짓을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든 눈앞에서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연락이 오더군요. 최철씨, 우리 동생 미안합니다. 우리 못난 동생. 매형의 형님은 숨도 못 쉴 만큼 오열하면서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연발했습니다. 매형의 차가 바다에 빠져 있었답니다. 그리고 매형은 그 안에서 죽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부러 추락한 건지 갑자기 일어난 사고였는지 아니면 누나가 데리고 간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매형은 누나가 죽고 며칠 뒤 그런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던 겁니다. 당사자가 사라졌으니 죄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못난 인간 죽지 말고 살아서 벌을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마음이 어찌나 쓰리고 심란하던지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연속으로 닥치니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폐해지고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한동안 아버지와 저는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우리에겐 정신을 차려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세상에 덩그러니 남기고 간 우리 조카, 미니. 우리마저 잘못되어 버리면 우리 미니를 못 돌보겠다 싶었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적 없는 저는 인터넷에서 열심히 자료를 찾아보며 맘카페에 가입해서 들락날락하며 정보를 얻고 우리 조카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워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똘망한 눈이며 코며 예쁜 입술 모두 누나를 쏙 빼다 닮은 우리 조카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엄마 아빠의 존재를 잘 모를 때여서 그저 방긋방긋 웃으며 우리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육아까지 하게 된 우리 아버지는 체력적으로 힘에 부처하셨지만 세상에 홀로 남을 손주를 위해 오래 살아야겠다며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다니시면서 체력을 기르고 계십니다. 술과 담배도 모두 끊으셨습니다. 누나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우리 미니가 하루하루 성장해 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꿈이었습니다. 아이는 사랑을 주는 것만큼 잘한다더니 아침 저녁으로 우리 미니 사랑해, 우리 미니 최고야 를 외치며 긍정의 힘을 주는 삼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금은 어린이집 다니는 우리 미니, 다행히 아주 밝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휑하고 슬픔만 가득하던 집이었지만 우리 미니가 들어오면서 다시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겪지 말았으면 좋았을 일들을 겪고 너무나 힘들고 아픈 시간들을 보냈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아버지 잘 모시고 우리 미니 잘 키우고 결혼하는 날까지 지극정성으로 길러볼 겁니다. 훗날 하늘나라에서 누나를 보게 된다면 내가 미니 잘 키웠노라, 이렇게 노력했노라 당당히 말하고 마음고생한 우리 누나 꼭 안아줄 참입니다.